정말로 지극한 도리는 말을 잊어요. 자기 본래 마음에 밝아질 때는 말을 잊어요. 왜냐하면 아까 어떻다?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조작하여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이미 10만 8천 어긋난 길을 가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개합할 때는 더욱더 생각이 그치고 말을 잊고 개념을 세우지 않고 접근이 돼야 진실로 어렵게 굳이 뭐 본래 마음이니 그런 걸 세우지 말고 아까 말한 또 본래 마음이라고 하면 뭐 본래 마음이 있고 또 뭐 허망한 마음이 있고 자꾸 뭔가 나눠지게 되니까 마음이라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는 거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게 리얼한 삶이 곧 마음의 작용인 것이지 이 리얼한 삶을 직접 실감하여 삶의 진실을 파악하는 작업은 그친 채 뭔가 마음이 뭔지라는 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또 뭔가 마음이란 이름을 세우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추구하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오직 지금 여기 펼쳐지는 삶이 실제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나 일어나지 않은 일은 없는 거니까. 그 지금을 실감할 때 또한 그냥 지금을 실감할 때는 지금이 젖어들 때는 이걸 개념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삶을 실감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자꾸 이름딱지 붙이는 작업이 그쳐요. 이 둘은 병행할 수가 없어요. 생각에 확 빠져버리면 지금을 실감하지 못해요. 지금을 온전히 실감할 때는 생각이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헤아리는 습관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어렸을 때는 아까 말한 길 가다가 아버지랑 아들이 길 가다가 아버지는 흰 들꽃이 피었네라고 그냥 이름딱지 붙이고 지나가 버리지만 아이는 직접 그 들꽃에게 가서 저 이파리 끝이 약간 시든 모습도 보고 향기도 맡고 감촉도 느끼면서 온전히 이해를 실감을 해야 실제를 실감해야. 근데 세월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 이름딱지 붙이는 것으로서 이름을 안 것으로서 알았다라고 착각하는 식의 삶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삶을 실감하는 마음은 잊어버린 채 자꾸 이름 붙이고 개념화하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식의 습관이 너무나도 뼛속 깊이 젖어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헤아린 습관이 점차 그치고 삶을 실감하는 습관으로 점차 변환되어 가는 겁니다. 공부는. 실제를 실감하느냐 헛것인 개념을 자꾸 헤아리느냐. 우리는 실제를 실감하는 식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자꾸 생각하여 생각을 실제시하면서 생각을 즐기고 생각이 휘둘리는 식의 습관이 이미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생각을 실제시하기 때문에 지금 내 방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건만 괜히 막 심각한 일을 생각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불안해하는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고달픈 자신의 삶을 실감해 가면서 이런 생각할 때는 생각을 하지만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건만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생각이 병폐를 실감하면서 생각을 좀 그치는 작업이 돼야 돼요. 생각을 그치려 하지 말고 삶을 실감하면 생각이 돌아가질 않아요. 생각을 그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돌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냥 길을 걸을 때 정말로 실제로 걷고 있는 자신의 흔히 말하는 그래서 말하는 발바닥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라는 등등이 딴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 집중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삶을 실감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삶을 실감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식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지극한 도는 말을 잊어야. 진실에 개합하는 길은, 왜냐하면 실제는 말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를 실감해 갈수록 자꾸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이 돌아가지 않고 이름딱지 붙이지 않고서 실감을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실제를 실감하는 감은 잊어버린 채 자꾸 뭔가를 배워서 아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요. 옳지 않죠. 이거 어떻다? 자기 성품은 원래 경계가 아니며 이것의 미묘한 대탈무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마음은 경계가 아니에요. 제가 매주 그죠? 뭐 쥐면 주먹이라 하고 피면 보자기라 하고 뭐 주먹이라 이름 하는 것도 사실은 손이고 뭐 보자기 이름 하는 것도 손이고 다 손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런 이 얘기를 해서 사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 다른 가운데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님들이 보고서 듣고서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건 알겠잖아요. 그죠? 이것은 쉽게 와닿는 이유는 이건 경계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경계는 파악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는 늘 경계를 모든 걸 다 경계시하여 경계를 보고 듣고 파악한 훈련이 돼 있었으니까. 근데 마음은 이건 경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마저도 경계시해요. 답답해. 답답하지라고? 자기 마음마저도 인식의 대상처럼 추구해요. 근데 마음은 경계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마음이 뭐지라고 마음을 알려고 해요. 마음을 또 경계인 것처럼 시기가 어디 있지? 시기가 저기 있냐라고 보는 것처럼 대상 경계를 파악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떤 거지라고 마음을 자꾸 추구하여 알려고 해요. 마음은 경계가 아니에요. 근데 대상 경계인 것처럼 추구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기 성품이라고 표현한 말과 달리 있는 바 비추는 성품은 그죠? 지금 있는 바 비추는 성품은 이건 일찍이 그친 적이 없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건 물들지 않고 거리끼질 않아요. 그래서 비유하여 너 뭐니? 비닐이 넘어지는 거야. 아니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넘어가고. 비유하여 태양이 멀고 가까운 곳에 모두 비추어서 비록 모든 색상에 미치지만 일체와 더불어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낮이니까 햇빛이 있죠. 그죠? 햇빛이 있으니까 흰색이 보이는 거죠. 살색이 보이고 회색이 보이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빛이 없으면 캄캄해가지고 색상이 없죠. 그죠? 빛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빛은 멀고 가까운 곳에 시방에 지금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다 있죠. 지금 노란 상자에 있고 금색 요령에 있고 흰 컵 뚜껑에 있습니다. 그지? 근데 빛은 흰색이에요? 빛은 노란색이에요? 빛은 살색이에요? 빛은 어디에 있어요? 살색 있는 곳에 있어요. 회색 있는 곳에 있어요. 근데 빛이 회색은 아니에요. 빛이 있으니까 온갖 살색이 드러나고 회색이 드러나고 흰색이 드러나지만 그 색깔이 빛은 아니죠. 와, 같이 빛이 없으면 온갖 색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빛은 어디에 있다? 색상이 있는 곳에 있어요. 하지만 그 색상이 빛은 아니에요. 와 같이. 햇빛과 같이 지금 눈빛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시방이 변만에 있네, 그죠? 시계 있는 곳에 있고, 컵이 있는 곳에 있고, 카메라가 있는 곳에 있네, 그죠? 눈빛이. 시계가 눈빛이야? 아니에요. 마음 또한 그와 같아야.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지금 광명이 비유하는 거잖아요. 빛이 비유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님이 보이고 선풍기가 보이고 화창한 날씨가 보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까만 마스크가 보이고 흰 마스크가 보이는 거죠. 답답해가 느껴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마음은 아니죠.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죠. 온갖 게 다 이런 말이 가나다라가 빛이 있으니까 색깔이 있는 거, 색깔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색깔이 없죠. 빛이 색깔이 있는 곳에 있어요. 색깔이 빛은 아니에요. 와 같이. 빛이 없으면 색깔이 없듯이 지금 마음이 없으면 온갖 이런 지각 대상이 없어야. 그치? 죽은 이에게 웃든 찡그리든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배를 가르든 태우든 전혀 뜨거움도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없죠. 어떤 색깔도 소리도 없잖아요. 와 같이 지금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걸 마음이라 한 거죠. 여실하게 이렇게 비추어하는 이거는 본래부터 있던 거잖아, 그지? 이게 있으니까 온갖 게 있어야. 온갖 소리도 있고 온갖 느낌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이 마음은 아니죠. 와 같이 이렇게 신령스럽게 비추는 묘한 밝음은 이건 단련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건 잊어버린 채 답답해라고 하니까 또 내 마음이 답답해졌다라고 빛이 흰색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흰색이 있는 곳에 있지만 빛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온갖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도 없기 때문에 온갖 마음 상태를 놔둘 수 있는 거야. 온갖 생각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온갖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말이나 생각이 마음은 아니죠. 그런지라 이 마음은 단련함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단련할 수도 없고, 근데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마음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이죠. 어찌 빛을 깨끗하게 하겠어요? 빛을 밝게 하겠어요? 빛이 어두워졌어야지 밝게 하지. 그렇건만 어떻다? 물상을 취한다.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물상이 드러나야 답답함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은 알지 못하니 답답함은 자기 마음인 줄 알아. 물상을 취하고는 답답함을 떨쳐버리려고 해. 마음은 정말로 물듦이 없는데,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말에 물드나요? 말이 말하는 성품에 머무를 수가 있나요? 가나다라가 정말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가나다라가 있는 거잖아요. 가나다라 말이 말하는 성품이 머무를 수 있나요? 없어요? 진짜로? 근데 아는 있지 않나? 아는 있네. 있잖아.
너 있네라고 계속 이렇게 있다고 여기면 있네, 있네, 있잖아 라고 이렇게 자꾸 있다고 여기면 있는 것처럼 여겨줘야 있네, 있잖아, 이렇게 자꾸 하니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정말로 말하는 성품은 아무런 말이 없건만 온갖 말로 나타나야 어떤 말도 말하는 성품을 물들이거나 거리끼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잖아. 말하는 성품이니까 말이 있는 거죠. 빛이 색깔로 드러나듯이, 하지만 색깔이 빛은 아니듯이 말하는 성품은 말로 드러나야. 하지만 말하는 성품은 아니에요. 왜? 말하는 성품은 말은 사라져버리잖아. 말하는 성품은 안 사라지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태어날 때 응해야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본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있으니까 이게 박사님은 많고 일자무식은 적겠어요?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답답해하기도 하고 아싸 신난다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기분이 여기에 들러붙을 수 있어요. 온갖 기분을 떠오르지만 어떤 기분도 이것을 물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분도 거리낌이 없다고. 이거는 일찍이 그친 적이 없어요. 이건 변함이 없다고요. 인연 따라서 흰색으로 노란색으로 드러나듯이 인연 따라 답답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자꾸 드러나는 답답함이 마음을 두니까 답답함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답답함을 내가 있다고 여기고 답답함이 있고 또 내가 있고 내가 답답함을 여긴다고 여기니까 난 답답함이 싫다고 여기니까 자꾸 없애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이름일 뿐이야. 답답함이란 이름뿐이잖아요. 우린 이름을 실제시해야. 답답함이 있다 여기지니까 답답함이 느껴지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자가 있네. 내가 답답함을 느끼네라고 이름에 속아서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계속 있지도 않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이 있을 뿐인데 편함을 또 추구해. 우리는 이름을 실체시하는 신념이 너무나도 뿌리 깊어요. 이름에 사로잡히고 이름에 휘둘리고 이름을 추구하고 그래서 스스로 괜히 눈을 눌러가지고 저 뭐야 저거 꼴보기 싫다 뭐야 저러고 이렇게 괜히 눈을 눌러서 허망하게 꽃을 보고는 꽃이 보기 싫다고 잡아 없애려고 하는 사람처럼 짜증나 짜증나는 더 이상 짜증내기 싫어 짜증 없애고 싶다라고 화가 나지 화를 다스려야겠다라고 괜히 눈이 필요하여 꽃을 보매 눈이 꽃을 본다고 여기고는 눈이 저 꽃을 보기 싫으니까 저 꽃을 없애려고 하는 허망한 짓을 하는 것과 같이 눈과 꽃이다. 지금 두 이름이 있을 뿐 둘이 아니잖아요. 화가 나. 짜증나고 화가 나. 화를 없애고 싶어. 화난 자랑, 화난 자가 화를 없애려고 해요. 화난 자가 화를 없애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어찌 화나지 않은 자가 화를 없애겠어요? 화나지 않으면 화가 없는데 화가 확 나면 화를 참자라고 화난 자가 화를 없애려고 하겠죠. 화난 자가 화를 없애려고 해. 미친 거지. 피곤한 눈이 꽃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근데 우린 평생껏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화가 났으니까 화를 없애야죠라고. 화난 자가, 불안한 자가 불안함을 없애려고 해요. 불안한 자가 편안해지고 싶어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 상태인지를 몸소 실감해야 돼요. 이걸 조망하기에는 중론이 좋아요.